안녕하십니까, 한슬기 교수입니다. 질문이 들어왔어요. 능동불충분과 수동불충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질문이 계속 들어오네요. 휴일인데도 이걸 좀 음속을 좀 해놓고, 이렇게 좀 생소한 단어, 들어본 적 없는 단어,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나왔을 땐 정의를 좀 내려보면 좋은데요. 아는 것부터 가죠. 불충분은 우리가 알고 있죠. 충분하지 않다. 무엇이 충분하지 않은 걸까요? 이 능동불충분, 수동불충분 배우는 부분이 어디예요? 근육이죠, 근육. 그죠? 근육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수축이 있습니다. 수축이란 짧아지려고 하는 것, 짧아지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근육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탄성인데, 탄성의 용어의 정의는 늘어났다가 완벽하게 돌아오는 능력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역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늘렸으면 찢어지는 게 아니라 가역적으로 잘 늘어난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게 근육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축이란 용어가 좀 더 능동에 가깝고 탄성이란 용어가 수동에 가깝겠죠. 즉, 능동불충분이라는 무엇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수축하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수동불충분은 뭡니까? 탄성 능력, 그러니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늘어나는 능력이 부족하다. 적어놓을까요? 여기다가 늘어나는 능력, 이거는 수축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용어의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어쩌다가 이 소중한 근육이 능동불충분에 빠지고 수동불충분에 빠진 걸까요? 이것은 우리가 다관절 근육에서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무슨 관절이요? 다관절. 여러 개의 관절을 거쳐가는 근육을 뜻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기에 좋은 예시는 악력입니다. 악력은 무엇이죠? 손을, 정확히 손가락인데, 손과 손가락을 쥐는 힘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 이제 좀 그래도 물리치과 1학년 2학기나 됐으니까 손가락 굽힌근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손가락 굽힌근은 그 시작점이 손 안에만 있는 게 아니죠. 손목 관절, 리스트 조인트를 지나서 아래팔부터 그 근육들이 있게 됩니다. 특히 여담으로 이 능동불충, 수동불충과 직접적이진 않지만 굽힌근이니까 아무래도 팔굽관절의 안쪽부터 시작해서 팔관절 거쳐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아래팔부터 무엇을 지나? 손목 관절을 지나서 또 MP 조인트도 지나야 되겠죠. 그리고 IP 조인트도 지나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관절을 하나, 둘, 세 개나 지나가게 되네요. 그러니까 다관절 근육이 맞겠습니다. 능동불충분을 이제 용어 정의를 해볼까요? 그러면 위에서 배운 이제 그 어떤 지식들을 망라해서 짧아진 것이 더 짧아지기 어렵다. 이게 능동불충분의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수동불충분은요? 녹화되고 있는 거지. 녹화되고 있네요. 수동불충분은 늘어난 것이 더 늘어나기 어렵다. 이렇게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손가락 굽힌근은 어디서부터 아랫팔부터 시작해서 손목 관절과 MPIP 조인트를 지나가는데 요건 우리가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고요. 요렇게 하나 두 개의 관절을 지나간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짧아진 것이 더 짧아지기 어렵다라는 건데요. 뼈다구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리스트 조인트가 이렇게 있고 MPIP 조인트를 모아서 한번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여기가 MPIP를 모아서 한다고 해서 이름을 정하죠. MI라고. 그러면은 근육들은 아랫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서 붙어 있는 거죠. 그쵸? 우리가 물론 이게 지대라든가 뭐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렇게 묶여져 있긴 합니다만 일단 그걸 무시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이 펴져 있을 때보다 이렇게 근육이 펴져 있을 때보다 굽혀지면 전체적인 길이가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굽힌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축 중에서 컨센트릭 컨트랙션, 단축을 만들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리스트 조인트를 굽힌 상태에서 MI, MP 조인트, IP 조인트, 손가락을 구부리려고 악력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짧아진 것이 더 짧아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 악력을 만든다. 쥐는 힘이다. 굽힘을 하겠다. 그 얘기 뭐예요? 컨센트릭 컨트랙션을 하겠다라는 거죠. 길이가 짧아지겠다. 그런데 이미 리스트 조인트에서 이렇게 굽힘을 만들고 있으면 여기서는 짧아진 것이 더 짧아지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뭐 근육이 한도 끝도 없이 짧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이 된다. 힘이 약해진다. 결과적으로 힘이 어떻게 된다? 약해진다. 라는 것입니다. 능동 불충분이 되겠고요. 이러한 예는 단지 이러한 그 악력만이 아니라 다관절 근육 전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바이셉스가 있죠. 바이셉스 같은 경우에도 어디 지나갑니까? 숄더도 지나가고 엘보도 지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숄더의 움직임, 뭐 굽힘이냐 펴이냐에 따라서 엘보의 굽힘이냐 펴을 우리가 영향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능동불충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바이셉스는 숄더 굽힌근이자 엘보 굽힌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숄더가 굽혀진 상태에서 엘보를 구부리려고 하면 짧아져 있는 것이 숄더가 굽힘돼서 이미 짧아져 있는데 엘보를 구부리려고 하니 더 짧아져야만 하겠죠. 충분한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알면 되지만 심화 과정을 조금만 더 해보면 우리가 배웠다시피 살코미어의 길이, 살코미어의 조직학적으로 좀 들어가 보죠. 살코미어의 길이에 따라서 이 근육이 낼 수 있는, 이 근섬유가 낼 수 있는 수축력이 달라지는데 대충 원래 길이가 100%라고 했을 때 약 100에서 110%. 요 구간이 가장 큰 힘을 내는 구간이 되겠고요. 그보다 더 길어지거나 그보다 더 짧아지면 큰 힘을 내기 어렵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숄더 조인트, 위의 예시에서는 리스트 조인트에서 이미 한번 짧아졌기 때문에 이쪽으로 온 거죠. 짧아졌기 때문에 최대한의 힘을 내기에는 부족해졌다, 불충분해졌다라는 것이 능동불충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손목에 최대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손가락 굽힌근 악력의 최대 힘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리스트가 펴이 돼 있어야 되겠다. 심지어는 어떤 펴이 좋을까요? 그렇죠? 약펴이 더 좋겠죠. 약간 오히려 펴진 상태에서 리스트입니다. 펴진 상태에서 굽히려고 하는 것이 누구의 악력을 만드는 손가락 굽힌근에 능동불충분에 빠지는 것을 막기 때문에 더 큰 힘을 낼 수 있겠다. 리스트를 핀 이유가 뭐라고요? 능동불충분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바이셉스의 예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오징어 게임을 보면은 줄다리기가 나오죠. 물론 거기서 이제
체중이란 것을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어찌되었건 마지막에 영차영차를 하게 되죠. 자, 그럼 우리가 줄을 당길 때 결국은 당겨야 되니까 굽힌근 그룹이거든요. 그런데 숄더에서 이렇게 잡고 당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가 앞에 여기가 뒤니까 숄더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약간 익스텐션이 되어 있습니다. 왜? 얘를 꽉 잡고 플렉션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간 익스텐션해서 능동불충분에 빠진 걸 막고 플렉션의 힘을 강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우리가 바이세스 얘만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사실 이거를 당기는 힘은 사실은 트라이셉스죠. 그죠? 근데 방금 얘기한 패스 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다? 능동불충분은 짧아지는 것이 더 짧아지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다관절 근육이라면 어느 한 관절을 고의적으로 약간 펌을 시킴으로 인해서 능동불충분에 빠지는 것을 막음으로 인해서 충분한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할 수 있겠다. 근데 우리가 이걸 환자들한테 가르쳐야 되냐? 안 가르쳐도 대부분 알고 알아서들 잘 행하고 있더라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동불충분은 뭐냐? 이제 능동을 배웠기 때문에 수동은 오히려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늘어난 것이 더 늘어나기가 어렵다. 근육의 중요한 특정 중에서 수축에 대한 능동불충분 얘기를 했다면 하나 더 있다. 탄성, 수동적이고 잘 늘어나는 성질이고 늘어났다 돌아온 성질이죠. 정확하게. 근육이라는 것이 탄력 섬유가 굉장히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서 실험 실적 데이터로 원래 길이 200%까지도 손상 없이 야일드 포인트를 지나지 않고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연함이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가 앞서 같이 고민했던 뉴트럴 존의 범위가 좁아진다고도 우리가 의미할 수 있겠고 뉴트럴 존 외의 범위에서도 탄성 성분에 의해서 탄력 범위에서 손상의 위험은 높더라도 최소한 가역적 변화를 만들면서 동작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탄력 섬유의 탄력성이 떨어지거나 탄력 섬유의 양 자체가 줄어들어서 탄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뉴트럴 존 외에서의 이 가역적이라는 표현이 흐릿해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손상 위험이 더 높아질 거다. 그래서 우리가 ROM이 줄어드는 것이 결코 뉴트럴 존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수가 그래. 뭐 하나 던져주면 이렇게 계속 물고 늘어지고 그래. 하여튼 그래. 자, 수동불충분은 봅시다. 우리가 리스트 예를 들고 있었죠. 리스트 조인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굽힌근 예를 들고 있었는데 리스트 조인트를 펴고 MP 조인트와 IP 조인트도 펴려고 하면 굽힌근 입장에서는 늘어난 놈이 더 늘어나야 되죠. 리스트 조인트에서 늘어나는데 여기서 또 늘어나야 돼. 늘린 놈을 또 어떻게 늘려? 그래서 더 어려워진다라는 게 수동불충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손가락을 너무 길게 그렸네. 손가락을 막 꺾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리스트 조인트는 펌을 안 하거나 굽힌만 상태에서 꺾으면 좀 더 잘 이렇게까지는 안 꺾이겠죠. 손가락이 좀 더 잘 꺾일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걸 우리가 한번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의 그 손목을 리스트 조인트를 한번 플렉션을 한 상태에서 주먹을 쥐어 보십시오. 강하게 편 상태에서 강하게 쥐어 보십시오. 더 강하게 쥐어지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다? 미안합니다. 반대로 얘기했죠. 강하게 쥐어집니까? 강하게 쥐어지지가 않죠. 왜? 능동불충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뻔한 실습이 있죠? 손목을 익스텐션하고 주먹쥐기를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훨씬 더 강한 힘을 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러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익스텐션이 극단적 익스텐션이 아닙니다. 약펌입니다. 약펌입니다. 네. 했을 때 어떻습니까? 훨씬 더 강한 주먹쥐기가 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된 거죠? 능동불충분에 빠지는 걸 익스텐션 해가지고 막아준 거죠. 그래서 강력한 주먹쥐기를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수동불충분을 실습해 볼까요? 손목 관절을 마찬가지로 플렉션을 해볼까요? 플렉션을 하면
손목 관절만 플렉션 하셔야 돼요. 손가락에 MP 조인트나 IP 조인트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럼 손가락이 어떻게 됐죠? 펴졌죠. 손가락이 펴져요. 그리고 손목 관절을 익스텐션 하면 자동으로 손가락이 구부러지죠. 굽힘이 되죠. 이건 누구의 수동 불충분입니까? 손목을 구부렸을 때 길어진 놈은 누구입니까? 그죠? 평근 그룹이죠. 손가락 평근 그룹이 길어지니까 MP 조인트, IP 조인트를 미처 굽힘하지 못하고 자동으로 펴진 겁니다. 누구의 수동 불충분? 평근 그룹, 손가락 평근 그룹의 수동 불충분에 빠진 거고요. 반대로 리스트를 익스텐션 했더니 손가락이 굽혀져 버렸습니다. 그건 뭡니까? 굽힌근 그룹이 어떻게 된 거예요? 수동 불충분에 빠짐으로 인해서 MP 조인트, IP 조인트가 자동으로 펴진 겁니다. 물론 그 상태에서도 우리가 힘을 써서 더 펴거나 더 굽힐 수 있겠지만 역시 수동 불충분과 능동 불충분의 영향을 받아서 굽히기 어렵거나 펴기 어려운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물리치료 쪽에서는 이걸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ADL 개념으로 봤을 때 주로입니다. 주로. 항상은 아니고 편그룹은 주로 자세 유지, 안정성 이런 성분에 강하고요. 플렉션 그룹은 주로 기능적인 영향을 어떤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주로인 것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능적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플렉션의 힘이 좀 충분히 나야 되겠고요. 물론 플렉션만 되면 안 되고 플렉션 된 만큼 익스텐션도 되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먹을 쥘 수 있어야 되겠고 다시 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펼 수도 있어야 되는 거지.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주먹 쥘 만큼 반대편도 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닙니다. 주먹 쥘 만큼 펴이 가능하면 그게 기능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충분한 주먹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손목의 기능적 자세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쵸. 손목의 기능적 자세는 약펴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죠? 손목이 펴이 됐다는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능동불충분을 막을 수 있다. 누구의? 손가락 굽힌근의 능동불충분. 쓰기 귀찮은데? 글자 너무 많잖아. 손가락 굽힌근의 능동불충분을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기능적 자세에서 리스트 조인트, 손목 관절은 약펴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손목 관절을 약펴하게 되면 손가락 평근의 수동 불충분은 어떻게 할 수 있죠? 막을 수 있죠.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쥐기 힘을, 주먹 쥐기 힘을 우리가 기대한 만큼 기능적으로 발휘하기에 더 유리해지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설명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걸로도 부족하다면 다시 한 번 더 물어봐 주시면, 여러분 이해시키는 게 내 직업인데, 그죠?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 알려줘야지 내가 부족한 걸 나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더 쉽게, 더 적합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또 영상 다시 남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